경우는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한번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왜 다시 재론칭했을까? 그만큼 효과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후기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니어스를 한 번 더 런칭해 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이 지니어스 69만 원에 정말 놀라운 업무 수명과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좀 최강의 극강의 좀 합리적인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할인이 됐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업무 수명과 학습 프로그램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지니어스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지. 온몸이 죽겠네 그냥. 죽겠다. 그래도 이제 한 잔 잘 먹어. 죽겠다. 어이 중태 얼른 있나? 지금 눈을 살짝만 왔다가 떴는지 벌써 아침이라고요? 모르는 거 싶어. 죽겠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놀러 가냐 싶어? 학습. 자, 아이고 죽겠다 만성 피로에 쩌드는 당신. 자, 딱 보니까 맨 앞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역이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병진 의사는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니라고요? 이민현 대표님 인정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만성 피로에 쩌드는 당신. 자, 업무와 수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저랑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갖고 계시는 브로셔예요. 그쵸? 다 갖고 계시죠? 자, 브로셔에 이 프로그램 중에 이 첫 줄은 오전에 출근하실 때 꼭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유를 좀 설명해 볼게요. 맨 위에 업무 활성 써 있는데요. 자, 이거는 생체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 출근하실 때 습관적으로 좀 커피 하나씩 사가지고 출근하시나요? 아니면은 운전을 시작했을 때 어딘가 바카스 같은 게 있나? 나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카페인들이 필요한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대부분 필요한데 카페인을 대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에 기능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카페인이 우리 몸에 주는 기능, 뭡니까? 뇌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이 업무 활성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 자, 여기 부제를 보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힘.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부장님 얼굴과 맞닥뜨려야 돼요. 자, 출근 딱 전에 하고 신호하고 문을 연다?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뭔가 스트레스 반응이 딱 왔을 때,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이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 프로그램이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가 아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먼저 사전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균형신경. 균형신경은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균형신경을 보면 만성피로와 자율신경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췄을 때 그러니까 뇌도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신체 반응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교감과 부교감의 신경이 대부분은 깨져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흥분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핸드폰 하루에 몇 번 보세요? 보통 핸드폰 어플에서 하루에 몇 시간 핸드폰 사용 이런 거 리포트 보신 적 있으시죠? 최소한 저도 한 6에서 한 8시간 전후로는 늘 핸드폰이 켜져 있다고 저는 리포트를 받습니다. 대부분 깨있는 시간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핸드폰 화면을 눈으로 계속 지켜보는 동안에 우리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사실 수면의 질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업무 활성, 그리고 두 번째 줄 긍정적인 사고, 세 번째 줄 균형신경. 이건 어떻다? 아침에 사용하셔라. 아침에 바카스, 정신적 스트레스 저항성을 키우고, 그리고 만성 피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부교감과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균형
잡아주는 역할이 이 첫 번째 줄에 필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 하루의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굉장히 강하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을 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시완처럼 아이고 죽겠다. 눈을 감았는데 바로 아침이고 이런 경우에 탈진 상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탈진 상태. 자, 탈진 상태일 때는요. 개통과 급성이 있습니다. 개통은요. 늘 탈진이 느껴지는 상태는 개통을 쓰시고 나 갑자기 어젯밤에 2박 3일 밤을 샜어. 그래서 몸이 너무나 떨어져. 그리고 급성을 쓰시는데 급성 같은 경우는 이어클릭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단자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피로감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극도의 긴장 상태는요. 저거는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해준다고 하면 극도의 긴장 상태도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긴장이 느껴질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업무를 하실 때 필요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반응들을 굉장히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이 업무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왜 업무와 수면이 같은 화면에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따로따로예요. 수면이 따로 있고 업무가 따로 있는데 얘네가 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신경이라고 하는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거의 수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맞아지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수면 상태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문제가 느껴지신다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수면 개통과 요 밑에 있는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활용법을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건 제가 알아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시아 태평양 전문 트레이너이신 마이클 첸 박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걸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이 3개가 수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이 수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마지막에 좋은 흐름을 하시도록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짜여지거나 이렇게 짜여지거나 이렇게 짜여지거나 한다고 하는데 제가 표로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벼운 수면에 문제가 있어요. 살짝쿵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나? 라고 느끼시는 수준이라고 하면 수면 개통과 좋은 흐름을 쓰시면 됩니다. 수면 개통과 좋은 전반적인 수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수면이라는 건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몸 육체적으로 피로해서도 수면이 오겠지만 정신적인 것도 수면에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적인 문제라든가 무의식의 부분들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자, 가벼운 수면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심상 안정과 좋은 흐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컴다운까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면이 바로 개선되는 걸 못 느끼겠다 그러시면 세 번째, 균형 잡힌 수면과 좋은 흐름을 쓰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몸과 정신과 마음의 시그널을 조합을 해서 수면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한 번에 3번으로 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수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대로 써보시면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나한테 영향이 좋은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합적으로 써보시면 됩니다. 이 좋은 흐름이라는 거는 지금 수면에 관련된 주파수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조금 더 잘 유지하고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서요. 짝꿍처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프로그램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학생가 요 이미지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건 애들이 쓰는 거구나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뭐 이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리저너서 분석하시면 이미 선정되신 분들은 대부분 내 뇌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총 쓸 수 있는 생체 전기량이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 몸이 분배해서 쓰는데 뇌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을 뛰어넘는 지금 뇌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공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밤새 고민하는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궁리라고 하죠. 뭔가 해내야 되는데 하고 방법들을 찾는 그런 것들이 뇌를 쓰면서 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선으로 넘어가 버리면 학습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뇌에 전기를 충전해준다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장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성인들도 필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학습, 집중, 시험,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계통이라고 써있는 애들이 있고요. 급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해서 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통은 아까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늘 느끼는 게 계통이에요. 그리고 급성은 긴급한 거죠. 그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 기간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 몇 날 며칠 날 시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시험 구간에 들었어. 중간고사 시즌이야. 그러면 시험 개통이겠죠. 그런데 내일 당장 국어 시험 보러 갈 거야. 얘 어젯밤까지 공부했고 이 다음날 바로 시험을 보러 갈 거야. 그러면 시험 급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통과 급성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급성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지만 이어클릭 같은 접촉 단자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인 거죠. 계통은 코일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코일 쓰는 건 약하고 유선 쓰는 건 센 거죠?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자꾸 유선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다릅니다. 더 세다는 게 아니고 좀 달라요. 그냥 자극을 주는 점이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계통 같은 경우에 코일을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 몸에 생체 전기가 흐르니까 이 생체 전기장에 이 외부에 있는 주파수 파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코일을 통해서 방사하는 형태로 온 전신의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급성 같은 경우는 이어클릭을 통해서 자극점에 직접 물질적인 이 조직에 타격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스팟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팟에. 하지만 전체적인 건 코일이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소 자극 같은 것들은 스팟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죠. 그 순간에 그거. 하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위해서는 코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 부작용이 덜하고 좀 안정감이 있다. 왜냐면 자극에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통과 급성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급성이라고 써있는 거를 코일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국소자극이 지금 유선이 없는데 코일로 국소자극 써도 되나요? 해서 제가 마이크 첸 박사님한테 직접 여쭤봤죠. 그랬더니 안 돼요 라는 답을 주셨어요. 급성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팟용으로 타격하는 주파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코일보다는 접촉 단자를 쓰셔라. 급성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 얘기했는데요. 학생들이 위주로 쓰는 거지 어른들은 아무리 학습이 나온다고 해도 난 공부 따로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들 제일 고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다 좋은데 난 치매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쵸? 저희 엄마도 이렇게 제 걱정이시래. 몸이야. 병원 가서 좀 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정말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이 기억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개 어플 쓰세요? 무지개 어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혜미가 제공하는 어플 중에 무지개 모양의 검색 기반의 어플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 뭐 쓰면 좋을지 제가 치매라고 치면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 11이라는 프로그램 조합이 추천이 됩니다. 그 조합 중에 맨 1번 첫 번째 뜨는 프로그램이 기억이에요. 이렇게 무지개 어플에서 어떤 걸로 선택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크 첸 박사님의 가이드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패키지와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기억이라고요. 학습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 지니어스에 있는 업무와 수면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일상의 컨디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고 이 학습은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도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억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이걸 소개를 드려